자, 16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번 다음 문제. 자, 16번 다음 자료는 정보 수립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다. 가와나를 주장한 인물 찾는 거네요. 주장에 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물 찾는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기한 미소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유엔회 같은 조직하여 어쩌고 얘기가 왔습니다. 1940년 6월 4일 날 발표됐던 이 얘기는 이승만이 발표했던 소위 정읍 발언입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자는 정읍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을 찾는 거니까 이승만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죠. 유명한 글이죠. 나는 통일된 중국을 세우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김구가 유엔에 그 당시에 이제 단독 정부 수립에 관한 그 논의가 진행되니까 그 이런 글을 발표했어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발표하는데 1948년 2월에 발표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일종의 그 단독 정부 수립 반대죠. 단독 정부 수립 반대고 통일 정부 수립하자. 그래서 김구가 이제 이 주장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진행한 것이 뭐야? 남북 협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48년 4월에 이어지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인물 찾는 거니까 그 가는 이승만, 나는 김구죠. 자, 1번 가겠습니다. 이승만 가죠. 미 군정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남북협상에 나서기도 하였다. 일단 남북협상에 나선 건 이승만이 아니죠. 김구죠. 그 다음에 군정과 긴밀하게 협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분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남북협상은 김구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자화합작 친원칙을 지지하였다. 1946년 7월 달에 그 시작됐고 10월에 발표되었던 당시 자화합작 운동의 결과물인 자화합작 친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자화합작 운동은 누가 주도했다고 그랬어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여기는 그 이승만, 김구, 당시 좌파 지도자인 공산당 지도자인 박헌영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해당 안 돼요. 이승만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김구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당시 조선공산당 지도자였던 박헌영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화합작 운동은 중도파만의 운동으로 끝났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그냥 중도파의 운동,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중도파의 운동으로 끝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라는 게 나오는데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 뭐냐 이거죠.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미 군정이 설치한 거예요. 미 군정이 설치한 거고, 미 군정이 뭐 하기 위해서 그 좌우합작 운동이 있었죠. 좌우합작 운동을 이제 지지해주면서 또는 이제 사실상 그 지원하는 위해서 설치한 것이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입법위원이고요. 그러니까 군정의 모든 행정, 사법, 입법, 사법, 행정권 다 지고 있는데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당시 한국인에게도 뭐 하는 거야? 입법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런 용도로 설치한 것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장으로 임명한 게 누군가 하면 당시 좌합작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김규식입니다. 김규식. 그래서 자화합작 운동과 관련돼서 알아두세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는. 자, 4번. 충칭에서 설립한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충칭 임시정부입니다. 한국독립당은 사실상 충칭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시정부 자체가 곧 한국독립당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통일의 정부 수립 노력한 사람은 당연히 이건 김구죠. 충칭정부의 당시 40년에 만들 때 주석이 김구입니다. 그래서 16번 해당되는 인물 누구예요? 김구에 관한 문제 4번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내용들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김구와 이승만을 묻는 문제, 인물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글들도 알아. 제시문의 내용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 다음에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각각 남한 단독 정부와 각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핵심적인 두 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인물, 이승만과 또 김구의 대표적인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17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시기 문제, 연표 문제네요. 자,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를 찾아라라는 얘기인데, 일단 선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필요 건립한 독립국가 정부가 이미 존재함을 다시 선언했다. 5천년의 주권과 3천만의 자유를 쟁취하는 뭐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키워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핵심 키워드는 이거죠. 외래의 신탁 통치를 배격. 그죠? 그래서 민족의 일치로서 최후까지 분투할 것이다. 신탁 통치를 배격하겠다. 그러면 뭐야? 신탁 통치가 뭔가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신탁 통치 논의가 결정된 거 뭐야? 모스크바 3상회의 45년 12월에 개최됐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대한 어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중에서 특정한 어떤 부분, 신탁 통치 반대입니다. 신탁 통치 부분의 반대인데, 이걸 뭐라고 하면 탁치, 신탁 통치 반대 선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어떤 그 선언문. 역시 45년 12월에 당연히 발표됐겠죠? 12월 28일인가? 발표된 건데. 그러면 시기 찾는 거잖아요. 시기 찾는 거. 그러면 시기 찾는 연표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그 시기를 알아야겠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건 언제라 그랬습니까? 45년 8월 16일로 보는 게 맞다 그랬죠. 광복 바로 직후에 결성됐으니까. 기존의 건국동맹이 건준으로 개편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미술공의가 개최된 것은 46년 3월부터 이제 5월인데, 자,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그냥 50총 선거는 48년 5월이고요. 삼상회의 결정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추후의 논의는 어디서 한다? 미국과 소련이 공의해서 진행한다.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1차, 2차, 46년, 47년, 1차, 2차 두 번 있었는데, 그럼 문제는 이제 이연표가 그 탁치 활동 반대 선언이 나온 게 언제겠어요, 당연히. 삼상회의에서 결정이 나타났던 거고 반대 선언이 나타난 거니까 45년 12월이죠. 그럼 45년 12월에 들어갈 내용은 연표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가나다라 중에. 그죠? 어디에 해당되죠? 45년 12월이니까 나에 해당되겠죠. 그죠? 건준 활동과 2차 밀폐소 공의 사이에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나입니다. 그죠? 나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밑에 거를 빼세요. 그죠? 왜? 아닌 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17번은 지금 보니까 편집상에서 여러분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가 지금 두 개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를 찾는 거니까 1, 2, 3, 4번은 가나다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다라는 그냥 잘못 들어가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표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시기? 나에 해당되는 시기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만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이 언제 있었느냐, 그리고 주요 내용 탁치 반대 선언문이 언제 발표됐느냐, 이거 찾는 거고 각각의 시기 해당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독립운동사에서 나타났던, 그죠? 예, 사건을 가지고 또 시기, 사건 찾기인데, 가해 사건과 나해 사건, 그 사이에 벌어진 게 뭐냐라는 걸 찾는 거죠. 그럼 가해 사건부터 알아야겠네요. 자, 만주에 출병한 일본군이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의 한인 마을을 들어가 동포들을 학살하고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 이 사건 아시죠? 뭐야? 간도 참변. 1920년. 그것도 청산리 전투 전후라니까 바로 답이 뜨죠. 청산리 대첩을 전후한 시기. 자, 그 다음에 나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3부네요. 그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동포사회를 이끌어가는 민정조직과 독립군의 훈련 및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3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부가 구성된 시기를 알아야겠죠. 사이에부로 발생을 찾는 거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진 이 시기는 1923년부터 25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참의부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925년 신민부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 거를 놓고 봅시다. 그럼 발생한 사실 찾는 건데, 이건 무장투쟁 정리할 때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사건들의 시기를 볼게요. 만주사는 언제 일어났을까? 1931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30년대에 독립군들이 이제 한중 공동작전을 전개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만주사변과 만주국 수립. 그것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양세형의 조선혁명군과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활동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평사 설립. 1923년입니다. 진주에서 조직됐는데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 중일전쟁은 1937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정오의 조직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1926년입니다. 아까 신간에 얘기하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처음 제창한 단체가 어디라고? 정오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18번은 사회 사실로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답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1번 해당 사항 없고요. 31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37년 상관없고요. 26년. 이것도 아니죠. 그 이외 일이죠. 정답은 2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정의부, 시민부는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의부, 정의부까지 그렇다 치는데 시민부는 2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에 들어갈 사실 찾는 건데, 여기 그나마 찾는 게 뭔가 하면 아까 23년부터 2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형평사가 참의보다 조금 빨라요. 2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하죠. 하지만 134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 중에서 그죠? 조금 같이 묻어있는 형평사 성립이 정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나중에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18년도 소방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합시다. 그래서 발생한 사실 오르는 거 찾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18번 문제, 간도참변과 3부 구성. 3부가 언제 만들어졌다? 23년부터 25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그죠? 그러면 3부가 완전히 저기 신민부까지 포함됐으니까 3부의 최종 확립은 언제로 봐야 돼요? 25년으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신민부가 2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3부 조직이 완전히 갖춰진 것은 25년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1920년과 1925년 사이에 벌어진 거를 찾는 거니까 3번으로 가는 걸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 그냥 간단하게 사건 찾는 문제, 시기 문제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현대사회 문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담화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담화문. 담화문인데 이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부. 이게 담화문이 뭘까? 금융실명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금융 실명제. 우리는 이제 금융실명제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통장 만드는 거고 자기 이름으로 계좌 개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그 당연한 것이 만들어진 것은 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차명으로도 얼마든지 그 통장이나 계좌 거래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 가서 뭐 하는 거야? 뭐 김땡땡 또는 뭐야? 우리 강아지 새끼 이름처럼 뭐 까비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안 되죠.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 이름으로만 이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걸 금융실명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발표된 게 1993년도예요. 93년도. 그리고 94년도에 금융실명제를 발표한 정부는 누구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그래서 지금 정부 찾는 거니까 김영삼 정부고, 우리가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확인할 게 뭔가 활동 내용을 주요 활동에 보면 금융실명제를 시작으로 많은 그 활동을 전개하는데,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만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나올 텐데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인 건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총독부 건물 폭파.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도 김영삼 정부 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OECD 가입 등등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죠. 뭐야? 결국 이제 IMF 구제 금융 사태를 맞았죠. 영화도 나왔던 그 부분인 거고, 또 사건도 많았어요. 그 김영삼 정부 때 대표적으로 뭐 성수대교 붕괴, 진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죠? 광주 아파트 붕괴됐었는데, 하여튼 이름의 그 안전 불감증은 진짜 안 없어집니다. 그죠? 성수대교 붕괴, 그죠?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건물 무너진 거 여러분 이때부터예요. 다리가 끊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백화점이 강남에 그 요지에 있었는 그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외에도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저기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 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저는 이거 봤어요. 성수대교 붕괴된 거. 제가 출근하다가 옛날에 그 강의하러 가다가 올림픽대로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다리가 방이 딱 그 잘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근데 라디오 들으니까 긴급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리를 탈리지는 않았었는데 그냥 그 밑으로 지나갔었는데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존재하는구나. 자, 어쨌든 김영삼 정부 때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지금 보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300산업이 뭐냐? 300산업은 50년대입니다. 50년대인데 300산업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발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뭔가 하면 세 가지 원자물자를 가공하는 산업입니다. 자, 그럼 왜 삼박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이제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의 주도로 우리나라에 그 세 가지 정도의 그 무상 원자물자가 대량으로 공급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설탕, 면화, 밀입니다. 그래서 설탕과 면화와 밀을 가공하는 산업, 밀가루 가공 산업이겠죠. 이 세 가지 그 원조 물질이 다 특징이 뭔가 하면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떼서 세 가지 하얀색 그 원조 물자를 가공한다.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년대 진행된 산업이고,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은 언젠가 하면 1970년부터입니다. 그럼 1970년부터 시작됐어요. 새마을운동은.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정부로 얘기하면 300산업은 이제 이승만 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이 이루어졌다. 96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얘기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인데 이 OECD 가입이 사실은 IMF를 불러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OECD 가입의 전제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복수노조 허용과 그 다음에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이 자본시장 개방 때문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규모의 이제 금융위기를 맞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이제 그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자기 치세 동안에 대한민국이 보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OECD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것은 ILO는 91년입니다. 91년은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때 얘기니까 관계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19번 문제 김영삼 정부의 특징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 문제는 다음에는 또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금융실 문제 가지고 김영삼 정부를 묻는 문제가 여러 차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번 문제는 16년도의 소방지 문제였고요. 19번 문제는 19년도 소방지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나왔던 문제니까 확인하시고 이것도 금융실명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활동 내용 쭉 정리해드렸죠.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아까 설명한 거 OECD 가입이 이루어졌다. 그죠? 김영삼 정부의 활동이죠. 나머지만 확인합시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자 현상으로 호황을 맞이한 건 언제냐?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전두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한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독재를 시행했지만 그래도 경제는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두환 정권이 경제를 잘한 게 아니라 당시 전두환 정권기에는 정부 시기에는 국제 경제가 당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죠. 왜? 3자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자 현상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다운됐고요. 유가가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름값 되게 비싼데요. 맨날 최고가 치고 있죠. 그다음에 달러도 싸가지고 뭐 하는 거야? 수출할수록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발생시켰고, 자, 이런 3자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한 거지, 당시 뭐 정치가 잘했다, 정부가 잘했다. 좀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는 기본적인 수출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고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경제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시에 그 3자 현상이 80년대 호황을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저유가. 그죠? 그러니까 저금리, 저달러기 때, 저금리라는 얘기는 금리가 싸니까 뭐 하는 거야? 당시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거고, 저유가는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확 다운됐어요. 이건 당시에 이제 그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기름을 대규모로 생산시키면서 뭐 하는 거야? 기름값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경제력의 토대인 당시 이제 석유 공급, 석유 시장에서 소련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굉장히 저유가를 유지했어요. 일부러 당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결국 나중에 그것이 소련 붕괴로 이어지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확 다운됐죠. 유가가 다운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각종 공산품을 제작하는 제조 비용이 확 다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익이 커지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호황을 맞아오는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초가 중요하죠. 최초는 이제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성명이니까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1988년. 이거 어느 정부에 88년이면 정부로 따지면 노태우 정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된 얘기들을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다른 정부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김영삼 정부 때 얘기입니다. 왜 김영삼이 잘해서? 아니, 사건이 뭐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역사라는 게 뭔가 사건이 되고 화제가 되고 사건이 될 만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책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조치들도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때려맞게 됐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3자 현상이 나타납니다. 3자 현상이래. 김영삼 정부 때 특징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김영삼 정부 때 얘기도 알아두시고 80년대 3자 현상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이건 당연하고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럼 그 이후의 정부는 무슨 정부예요? 김영삼, 김대중 다음에 김대중 정부죠. 그다음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김대중 정부 이후의 얘기는 아직은 최근의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 평가가 아직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된 의견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시험에 출제하기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김영삼 정부까지만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5회 문제, 현대사까지 문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에서 자주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쭉 지금 반복적으로 자주 출제된 것들을 이제 기출 결합시켜서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선지 하나하나가 다 중복적으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복습하실 때는 하나하나, 어디까지? 선지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좀 복습을 하시고 팩트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